맥용 모니터로는 끝판으로 불린다는 벤큐 행사에 이번 신제품 출시를 한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먼저 27인치 3개입니다. 왼쪽부터 270U, UP, 270S가 이번에 출시 예정인 제품이고요. 32인치도 오른쪽부터 U, UP, UG입니다. UG도 아직 출시는 안 했죠. 이렇게 데스크 테리어로 배치하니까 진짜 깔끔하네요. 매트랑 나노 글로시 패널 차이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확실히 보여요. 장단점이 있죠. 이거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이번에 5K 모니터 그리고 일반 모니터를 좀 비교해 본 건데, 화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색감이 가운데 있는 MA270S가 맥북이랑 가장 비슷해 보이네요. 이런 행사에 다녀와서 좀 보니까 맥을 쓰는 분들이 벤큐 모니터를 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색감 때문인데요. 화질이나 밝기 이런 건 다른 회사 제품들도 좋은 거 많지만 맥북과 동일한 색감을 구현해내는 거, 요건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러면 앞서 현장에서 본 제품들 라인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래는 이제 MA270UP랑 U가 나왔었죠. U가 매트, UP가 글로시 패널이었는데 이번에 270S가 출시를 한 거예요. 얘는 5K로 화질도 좋아지고 주사율도 70Hz로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도 썬더볼트4 지원이라든지 데이지 체인, 내장형 KVM이 있죠. 32인치도 똑같이 글로시랑 매트가 UPU로 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글로시로 UG가 출시를 할 예정인 거죠. 얘는 똑같이 4K이기는 한데 120Hz예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똑같이 썬더볼트2 들어가고요. 데이지 체인, 내장형 KVM 지원합니다. 얘는 26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으로 보입니다. 신제품에 매트가 없는 거 보니까 글로시에서 어느 정도 반사 방지 기술을 이뤄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MA27S 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저 같으면 무조건 이거 살 것 같아요. 외관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우선 크기는 27인치입니다. 크기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맥미니 박스, 요건 좀 치우고, 얘가 맥북 에어 13인치 노트북 크기이고요. 얘가 아이패드 프로 어쨌든 13인치 조금 안 되는 크기죠. 이렇게 두 개 크기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나중에 색감은 한번 연결해 보고요. 얘는 우선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이렇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양옆도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위아래도 이렇게 아래로 움직여요. 그리고 살짝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위쪽에 형광등이 비치죠. 그런데 이게 글로시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전 쨍하게 비치지 않아요. 맥북으로 치면 나노 텍스처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쨍하면서도 그 반사 방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피벗 모드도 되는데요. 그냥 간단해요. 들고 돌리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도 움직이게 되고요. 우선 가장 올리고 돌려야 밑에가 긁히지 않아요. 그리고 얘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아래쪽에 스탠드 부분인데 여기에 이런 가죽 패드가 있어서 물건을 이렇게 놨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딱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건 놓고 활용하기도 좋아요. 보통 모니터 아래쪽에 뭔가 놓기 되게 애매하니까 이 부분도 괜찮고요. 후면을 보면 이쪽에 전원 포트 있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DMI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이 3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노트북 연결 단자, 그리고 얘는 충전 단자, 그리고 얘는 노트북과 충전이 같이 되는 단자예요. 하단에도 이렇게 단자와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어폰 단자, 그 다음에 A타입도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타입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데이터 단자예요. 그리고 약간 가운데 쪽으로 가면 요 전원 버튼,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눌러서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 실제로 얘를 쓰기보다는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두께는 좀 있는 편이지만 실제로 베젤은 굉장히 얇다는 점까지 외관 끝. 그럼 특징을 보죠. 우선 색영역의 경우에는 자,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색감도 그 다음에 화질도 비슷하죠. 우선 DCI P3 99%예요. 그 이야기는 색 영역이 굉장히 넓고 정확한 색 표현을 한다는 건데, 이런 99%색 영역으로 이제 색감을 비슷하게 맞추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딱 봐도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5K의 장점이 있는데, 우선 27인치에서 5K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화질의 좋고 나쁨의 영역은 아닙니다. 물론 화질의 좋고 나쁨의 영역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 4K 같은 경우에는 163ppi, 그리고 5K는 218ppi죠. 이 ppi는 1인치 안에 들어가는 이제 화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크기 안에 그 화소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선명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정수 배율 스케일링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5K 같은 경우에는 5120, 288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2배 스케일링 하면 이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반으로 탁 줄어든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반인 2560, 1440으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명도 부분에서 정말 칼같이 맞춰서 잘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4K 같은 경우에는 3840, 2160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2배로 딱 늘려서 절반으로 딱 자르면 1920, 1080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는 QHD가 아닌 FHD. 그러니까 2560으로 맞추기 위해서 또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게 정수 배열이 아닌 소수점으로 이제 막 잘려서 스케일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2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흐림이나 이런 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K 모니터가 4K 대비 맥북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파일러 2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벤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여러가지 설정들을 다 만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깔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컬러 모드입니다. 저는 이제 엠북 모드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맥북 에어랑 그리고 모니터를 동기화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색감이 거의 비슷하게 잡아주는 건데 여기에서 뭐 디스플레이 P3라든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P3 영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 외에 자세한 부분은 요 오른쪽 걸 누르면 여기에서 색 동기화라든지 아이패드, 아이폰 다 동기화 시킬 수 있고요. 자동으로 이 기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밝기나 아니면은 명암, 선명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만지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색감을 만질 수도 있어요. 또한 요 밝기도 요 체인으로 묶어버리면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밝기 조절 다 가능하고요. 로우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키면 색감이 변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꺼놨는데 눈부시면 블루라이트 낮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토 피벗 있죠. 이 오토 피벗을 해놓으면 제가 그냥 이걸 돌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피벗 모드가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눌러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응도 빨라요. 그 외에 KVM이라든지 아니면 입력 포트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이 디스플레이 파일러 프로그램 잘 활용하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색감을 맞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색감이 진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펴놓고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뭐 이런 영상이나 사진 작업할 때 굉장히 좋다는 거죠. 화질이고 뭐고 색감이 달라지면은 매번 이거 맞추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화질도 너무 좋네요. 또한 데이지 체인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개 이상의 벤큐 제품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때 쓰는 건데, 참고로 맥북의 경우에는 외부 모니터의 그 지원 대수가 정해져 있죠. 제가 쓰는 이 맥북 에어 M3의 경우에는 모니터를 2개까지만 지원을 해요. 이제 M4부터는 3개를 지원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얘를 클램쉘 모드로 쓰면 이제 2개가 연결이 되고 얘를 열면은 하나만 연결된다는 이야기인데, 여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모니터 2개를 연결을 하는데 맥북에 2개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얘랑 얘를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빼와서 이쪽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케이블들은 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맥북에서 지원하는 모니터 개수만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맥북 에어 M3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2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지금 열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한 2개만 켜지고 얘가 하나 꺼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뒤에 있는 요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M1 맥스 제품이에요.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얘는 모니터가 5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고, M4부터는 모니터 3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편한 데이지 체인 기능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뭘까? 요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뭐 색감이나 화질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가장 크죠. 149만원 대 209만원이에요. 벤큐가 이제 많이 싼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3D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나노 텍스처라고 해서 벤큐에 있는 그 글로시 패널인데도 비침이 좀 덜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돼요. 그게 이제 30만원. 그리고 기울이는 거 말고 높이 조절도 스탠드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게 54만원까지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같은 기능을 쓰려면 303만원이 되어버려요. 거의 2배 넘는
없는 가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벤큐의 경우에는 최대 밝기가 조금 낮고 디자인이 완전한 이제 애플 감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디자인은 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은 가격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스피커도 3D가 훨씬 더 깊은 저음을 보여주긴 합니다. 아직 MA270S는 출시를 안 했습니다. 이 촬영 기준으로 아직 출시를 안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중후반쯤, 한 3월 18일 정도 안팎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 걸로 아는데, 그때쯤에서 구매 가능한 링크는 제가 아래 더보기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그럼 그때 가서 제 리뷰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름 5K의 맥북에 유리한 가성비 제품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